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학부 김명화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고혈압 기본운동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관리를 위한 운동의 중요성은 어떠한 건지, 우리들이 많이 하고 있는 유산소성 운동, 조깅을 한다든가 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근력 운동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고혈압인데 운동을 하다가 무슨 일이 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궁금한 거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나에게 정말 왜 내가 이러한 운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운동이 필요할까요?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또 운동을 하면 내가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운동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다음에 마무리로서 우리가 이제 설문을 한번 해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의사 선생님은 김 선생, 왜 고혈압 환자가 꼭 운동을 하라고, 시간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약이나 한 알 먹으면 되는데,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실제적으로 약의 복용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약을 드실 때 체력이 좋아진다든가 이런 건 기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물의 복용량은 감소를 기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합병증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혈압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심장병,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 또 심근의 비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약을 드심으로써 우리가 운동 같은 거를 해서 좀 지방을 제거한다든가 이래서 체중 조절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이 이제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체력이 좋아졌다, 그럼 면역력도 향상이 되고 또 피로에 대한 것도 별로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않게 되죠. 또 하나 뭐예요? 혈액 성분이 좋아져서 우리가 HDL 콜레스테롤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혈관 내에, 그죠? 우리가 이제 윤활 작용을 해서 콜레스테롤이 붙지 못하게 한다든가, 또 붙어 있는 콜레스테롤은 청소를 해준다든가, 이래서 아주 체력과 혈액 성분의 변화를 또 기할 수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삶의 질이 참 향상되지 않을까, 그래서 운동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수축기 혈압은 뭐고 이완기 혈압은 뭔가, 그죠? 그래서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그러니까 좌심실이라는 게 있는데 쫙 짜내는 그런 압력이에요. 그런데 왜 정상을 122 이하라고 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보통 보면은 심장은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머리가 있죠. 그러면 심장에서 피를 뿜을 때 뇌까지 가장 알맞게 전달되는 압력이 얼마다? 12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혈압이 낮은 분들은 어떻게 돼요? 혈압이 100이다, 90이다 이런 분들은 자꾸만 뿜어내는 압력이 약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만 이렇게 누우시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건,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수축기 혈압의 정상은 120 이하고 이완기 혈압은 80 이하다. 이거를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할 때 주의점은 무엇이 되는가요? 그래서 이렇게 혈압을 보시면 얼마부터 고혈압이라고 그러시죠? 140에 90부터 고혈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혈압은 1기 고혈압이 있고 2기 고혈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기 고혈압의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한 후에 음식 조절을 한다든가 적당한 운동을 한다든가 이러면 많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2기 고혈압은 좀 심각한 게 되는 거죠. 너무 혈압이 올라간다 이거죠. 그럴 때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약을 꼭 드신다든가 생활 습관을 좋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다가 이제 혈압이 이제 있으신 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뭐 뒷골이 땡겨, 어지러워, 이런 건데, 이제 뒷골이 땡긴다든가 이럴 때, 목 뒤가. 이럴 때는 뭐라고 그러냐, 긴장성 두통이라고 그래요. 고혈압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주의할 게 뭔가, 운동 전에도 한번 혈압을 재서 어떤가, 또 운동하시면서도 어떤가, 또 운동을 하고 나서도 어떤가,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서 혈압이 떨어지는 거는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도 매일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격일로 한다든가 이러는 건 좋지만 3일 연속 쉰다든가 이런 거는 좀 안 좋으시고요. 또 운동을 하고 나서 정리 운동을 안 했을 때는 운동을 하면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난다든가 하품이 난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은 뭐예요? 앉았다가 일어나면 핑 하고 어지러운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심장에서 빨리 뛰어주질 않으니까. 맥박이라든가 이런 게 정리 운동을 하면서 좀 빨리 뛰어줘야, 그죠? 몸에서 요구하는 산소량이라든가 영양분을 공급을 해야 머리가 어지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편안한 복장을 하시고요. 준비 운동을 하셔가지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시고요. 식사는 하시고 나서 2-3시간 있다 해서 소화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환경, 너무 추운 날이라든가 너무 더운 날, 이런 날은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더운 날이라든가 추운 날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땀이 많이 나니까 운동 전에 수분을 적절하게 또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운동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중을 갖다가 이상 체중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는, 그죠? 과일이라든가 채소는 많이 섭취를 하지만 동물성 포화지방은 좀 줄이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소금은 하루에 6g 이하.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분들이 10g 정도를 드신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줄이시는 게 좋고요. 운동이라든가 운동량 이런 거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 한 5일 정도 해서 빨리 걷기를 한다든가 수영, 또 조깅, 뭐 자전거 이런 유산소성 운동을 했을 때도 좋고요. 그 다음에 폭음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혈압이 갑작스럽게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은 되도록 줄이시고, 만약에 드셔야 되겠다 그러면 조금만 드셔야 됩니다. 1잔, 2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랜 동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기초 대사량이 증가한다. 저거는 뭐를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뇌가 꿈을 꾼다든가 생각을 하죠. 또 심장이 뛰죠. 또 숨을 쉬죠. 그죠? 그러니까 장이 또 움직이죠. 이런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좀 덜 하더라도, 아니면 조금 과식을 하더라도 체중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음식만 조절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근육이 빠지게 돼요.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운동을 하면 지방이 연소가 될 수가 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관상동맥, 동맥에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낀다든가 지방이 많이 낀다든가 이런 것도 좋은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그죠? 이렇게 감소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로 인해서 혈압이 조금 떨어지는, 보통 10 정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수축기 혈압이요. 정상인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조금 경계성 고혈압 140이라든가 뭐 150 이런 정도는 혈압이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거는 준비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은 꼭 5분 내지 10분.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죠? 관절의 가동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린아이들은 뭐 펄쩍펄쩍 손을 들지만 어르신들은 팔쩍 이렇게 들 때 굉장히 통증을 느끼시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본 운동, 그래서 약간의 근력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유산소성 운동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20분에서 60분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 운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정리 운동을 함으로써 몸에 쌓여 있는 젖산, 그죠? 젖산은 통각 유발 물질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몸에는 누구나 다 젖산이 쌓여 있습니다. 왜? 그것이 에너지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 운동을 하면 젖산이 쌓여 있는 게 에너지로 자꾸만 사용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젖산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은 뭐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팔뚝 같은 거 힘을 주면 많이 들어가는 거죠. 혈류량이 굉장히 증가하게 된다. 그럼 골격근의 반대말은 뭘까요? 내장근이에요. 신장, 그 다음에 장. 이런 거는 내장근이다 이거죠. 그거는 우리가 불수익은 그래서 내가 힘을 준다고 해서 힘이 들어가지가 않죠. 그죠? 그랬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거의 90% 이상이 골격근으로 피가 다 순환을 해서 운동을 하더라도 손상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절 부위, 어깨 관절이라든가 무릎 관절이라든가 허리 관절, 목 관절 이런 데에 뼈와 근육이 붙어 있는 데는 건이라고 하고요. 뼈와 뼈가 붙어 있는 데는 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내가 큰 동작을 하더라도 손상을, 상해를 입지 않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 운동으로는 스트레칭 같은 거를 좀 하신다든가요. 가벼운 강도의 걷기 같은 거를 해서 우리가 체온을 1도 정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스트레칭 체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림은 양손 모아 위로 뻗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위로 쭉 뻗을 때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사람은 많이 뻗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이거밖에 못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그 상태를 정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내가 요만큼 했지만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그래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팔꿈치 위로 올리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팔을 계속 다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런 분들을 위해서 근육이 여기 뭉친다든가 이런 걸 위해서 자연스럽게 올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목에 통증을 느끼세요. 그렇기 때문에 목의 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려면 손목을 자연스럽게 잡고 고개를 젖히죠.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되죠? 근육이 쭉 늘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탁 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이 쭉 늘어났다가 탁 되면 피가 잘 순환이 안 되다가 탁 놓는 순간 쭉 들어가게 되죠. 이런 게 스트레칭의 원리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팔 뒤로 쭉 당긴다 그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깨라든가 이런 부위에 관절이 부드러워질 수가 있다. 근력 증진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를 들어 올린다든가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호흡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찾고 운동을 하면 혈압이라든가 맥박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벽을 밀 때라든가 이럴 때도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서 장력이 증가해서 힘이 세지는데 이럴 때도 숨을 뱉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할 때는요, 숫자가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운동을 한 번, 두 번 하시는 것보다는 가벼운 무게를 자주 10번 내지 15번 정도 해서 3번 내지 4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걷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유산소성 운동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걸을 때는 발 뒤꿈치, 발바닥, 발끝 이렇게 순서로 동그랗게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꿈치부터 왜 착지를 해야 되죠? 뒤꿈치를 쿵 하면 어디로 충격이 갈까요? 장단지로 충격이 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동안 운동을 하더라도 피로를 느끼지 않게 돼요. 그런데 내가 한 박자를 걸으면 키에서 100cm 정도를 뺀 것이 보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폭 곱하기 보수하면 내가 어느 정도 걸었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요. 자전거를 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의자의 안장의 높이를 자연스럽게 무릎이 굽혀지는 상태로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당 50회전 정도. 그래서 많이 내가 운동을 하겠다. 그러면 45분 정도를 했을 때 가장 무난하게 심폐지구력이 증진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닝머신 같은 게 이제 집에서도 달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 뒤꿈치부터 걸으셔야지 발끝으로 걸으시게 되면 경사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릎 관절로 부담이 가기 때문에 되도록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경사도는 2% 정도에서 고정을 시키고 걷기는 4km, 달리기는 8km 정도가 되니까 요거를 잘 명심하셔서 4km에서 8km 정도 가벼운 조깅 같은 거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운동 강도는 그죠? 운동을 갖다가 했을 때 조금 많이 좀 힘들게 그러니까 중강도에서 고강도 정도 사이를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것이 그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보시면은 수축기 혈압이 4 정도, 9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며칠 정도 하는 게 좋은가? 그렇죠? 우리가 이제 3일 하는 게 좋은가? 5일 하는 게 좋은가? 그 수축기 혈압이 많이 떨어지죠? 이완기 혈압도 3일 하는 것보다 5일 하는 게 더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조금 자주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운동 시간도 조금 많이 하는 게 혈압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기 보시면은 말초 동맥 저항의 변화량 그러는데 우리가 혈압이라는 건 뭐냐? 심박수 곱하기 한 번 짜내주는 1회 박출량 곱하기 말초 동맥의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이 자꾸만 많이 떨어져야 혈압은 떨어진다. 그래서 40분 정도 이상은 해야 감소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운동 기간은 좀 이렇게 조금 하는 것보다는 기간이 증가할수록 좋다. 그래서 운동은 여러분들이 조금 오래 그러니까 꾸준히 하셔서 일상생활의 하나의 일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의 수능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저도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그랬지만 배우자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보, 당신 내가 돈 주니까 알아서 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즐겁게 하셔야 되고요. 또 지도자가 참 좋은 분이 이렇게 운동을 갖다가 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좀 말씀도 차가분하게 또 이렇게 인상도 좋은 분들하고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것도 또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많이 올라가죠. 친한 버터하고 대화를 하고 산책을 하고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아이 뭐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자신을 반성하고 눈물을 흘린 것도 굉장히 좋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운동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운동화는 오후에 사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 발이 늘어나거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제 추석이나 설날 때 이제 자제분들이 엄마 이번에 추석에 무슨 선물 사다 드릴까?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 운동화를 좀 사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환자는 이제 중등도나 고강도의 유산소성 운동이 효과적이고요. 고혈압 환자가 저항 운동을 할 때는 중량보다는 반복 횟수하고 세트가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수축기 혈압은 140에서 160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에서 110 이상일 경우에는 운동을 하지 마시거나 의사와 상의를 하는 게 좋다.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 4회 이상을 하고 회당 40분 정도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고혈압과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운동을 통해서 더욱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